가자. 요 녀석. 자,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F1이 1, 4, 9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면은 fx-x 제곱 하면서 F 안에 있는 놈과 F 밖에 있는 놈의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풀이는 안 해도 되겠지? 찬주. 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뭐야? 절대로 뭔가 답이 안 나올 거야. 4배 해보고 뭐 몇 배 해보고 5배 해보고 몇 배 해보고 해도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어쨌든 요 녀석은 어떻게 푸는 거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풀이와 두 번째 풀이. 근데 원리는 똑같은데 그냥 푸는 방법이 두 개다 이거지.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요 식 중에서 어떤 놈 딱 두 놈만 잡아. 아무나 딱 두 놈 잡아서 그거 가지고 난 무조건 인수정리 쓸 거야 라고 생각해봐. fx라는 식이 이거 먼저 할까? 예를 들어서 f1이 1이고 f2가 4고 f3이 9라고 했을 때 최고차익에서 뭐 1을 주어졌다 치고 우리가 원래는 이제 좌변으로 몰아가지고 전부 다 fx-x 제곱은 이라고 하면서 식을 세우지. 그래서 뭐 x-1, 2, 3 하는데 fx는으로 잡아가지고 x-1, 2, 3 하면은 이거는 뭐야?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 뭐 나오니까 빵빵빵 나오니까 얘네들이 다 1, 4, 9가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 x제곱을 더해요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오케이? 요런 식으로 갈 거야. 두 번째 것처럼 갈 거야. 자, 어쨌든 두 놈을 가지고 뭐 한다? 일단은 x-1, x-1을 쓴다.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됩니다. 그럼 뒤에서 뭔가가 작업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런데 일단 fx는 뭐야? 3차식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ax 플러스 b라는 어떤 1차식을 곱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의 생김새를 너희들이 뭐라고 바라보냐면 이 녀석으로 나눈 목처럼 바라볼 수 있겠니? 그럼 요 뒤는 뭐가 들어오면 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식이 들어오면 되지. 그 1차식이 뭘 만족해주면 돼? 걔네가 이거를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누구? 1차 함수. 다른 말로 고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셈.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3x 마이너스 얼마야? 1이야? 1. 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AB를 구하는 방법은 이 식 전체에다가 3 넣어서 7 나온다, 4 넣어서 20 나온다 하면은 연립하면 AB 나올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 풀이. 자, 어떤 원리인지 알겠음? 규칙을 도저히 못 찾겠으면 그냥 두 놈을 잡아가지고 바로 인수정리 쓰듯이 쓰고 대신에 그 뒤에 나머지가 그 녀석의 값을 만족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내가 원래 원본 문제는 이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연산까지는 하지 마. AB까지는 구하지 말고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풀리려고 이 규칙이 안 보이게 만들려고 값을 임의로 바꾼 거라서 그래서 AB는 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AB는 뭐 한다? X에다가 3 넣고 X에다가 4 넣고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만 표시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나도. 알았죠? 두 번째 풀이는 3개를 잡아버리는 거야. 똑같아, 원리는. 그래서 fx는 뭐다? 일단은 1, 2, 3을 가지고 인수정리 쓰듯이 x-1, 2, 3을 써요. 1, 2, 3을 써요. 아무나 잡아도 됨. 그러면은 3차식이니까 뭐 어떤 최고차의 개수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A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도 뭐야? 3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생각해봐. 그럼 그 뒤에 녀석은 뭐가 나오면 돼? 2차식이 나오면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런데 잠깐만. 근데 그 식이 뭘 만족해줘야 돼? 얘네가 저 F1은 2, F2는 5, F3은 7,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을 찾기 위해서 그렇다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아버리면 너무 힘들지.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쓰는 거야. 또 아무나 잡아. 저 앞에 눈 2개 갈까? X-1, X-2. 그럼 여기도 뭐다? B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는 뭐 해주면 돼? 1 넣어서 2 나오고 그렇지 2 넣어서 5 나오는 직선처럼 가주는 거야. 한 번 더 이 나머지를 뭐로 2차식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처럼 또 가주는 거지. 그래서 3x-1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임. 끝.
두 번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기는 노란색이 더 훨씬 편하지. 근데 이제 불편하게 뭐 해야 되니까 A, B 연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풀이 하나 더 있고 나는 실제로 이걸 더 많이 쓰는데 이해하는 정도로만 따지면 딱 요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알았음? 얘는 그걸 두 번 사용한 거고 나머지 부분을 한 번 더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가끔 드는 질문이 이거 뒤에 항상 왜 1차식만 붙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목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생각한다. 요걸 좀 이제 아까 강조를 했던 거. 대충 어떤 원리인지 알겠음? 규칙이 안 보이면은 못 찾겠으면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원래는 뭐였냐면 이거였어. 원래 문제는 원본이 이건데 이거를 물어보면은 한 절반 정도의 학생은 이거 규칙성 있어요. 3x-1 3배하고 1 빼면 돼요를 찾는 애들이 있고 절반은 못 찾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설명했던 방식이요. 얘들이 이걸 못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A, B가 깔끔하게 나온다. 근데 아예 못 찾게 일부러 만들어버렸어요. 문제를 바꿨고. 그래서 A, B는 좀 지저분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규칙을 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런 풀이로 쓰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지? 예? 끝! 그럼 오늘 이제 인수분해 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 아니다. 그거는 설명했었지. 내가 이제 두 문제 보여주면서 차수 구하고 나서 뭐 하는 거. 그 두 문제는 풀이했었지.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인수분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자, 왜 이거? 인수분해 쪽은 그냥 간단하게 뭐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인수분해 하고 나면 오늘 어디까지 하기로 했음? 하나 더 하기로 했지. 복소수도 바로 하기로 했지. 그래. 자, 두 개 바로 갑시다. 일단 인수분해. 뭐 원래는 이제 인수분해를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제일 처음에 공식을 써가지고 그 개수만 막 장난쳐 놓은 거. 그 녀석 가지고 막 설명한다면 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하면서 뭐 또 이상한 거 몇 개 가르쳐 주는데 나는 이제 그거 다 통틀어 가지고 한 방에 설명할 거고.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너희들이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올바르게 된 것은 이라는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너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공통인수.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들은 그 녀석으로 묶어준다. 오케이? 이거는 근데 보자마자 너무 대놓고 그냥 2가 곱해져 있어요. x가 곱해져 있어요. 뭐 3x가 곱해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쉬운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공식에 해당하고 그거 말고 10을 적당하게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봤더니 x 플러스 1, 뭐 x 플러스 y로 뭐 인수분해가 됩니다.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보인다면 땡큐고 안 보일 때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알았지? 안 보일 때도 또 다른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이따 보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은 공식 바로 사용하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기본.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부터 조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보통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세 번째 녀석이 뭐냐면 공통부분 치환형. 공통인수와의 차이는 뭐였나? 기억나나? 공통인수는 모든 항들이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녀석. 공통부분은 뭔가 반복되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한 개 또는 두 개의 항들은 공통부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앞에 녀석들에서만 뭔가 그 부분이 보여가지고 얘를 치환, T로 치환을 하든 대문짝수로 치환을 하든 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공통부분 치환형 문제에는 조금 독특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 부르고요. 보기차식이 뭘 원하는지는 알 거야. x의 4차항, 2차항 상수항으로 이루어져서 x제곱을 t로 치환했던 그 녀석. 근데 이제 보기차식이 좀 독특한 이유는 뭐야? 치환형으로 했는데 풀리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다 있을 텐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치환형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보기차식에서 나오는 치환형은 너무 심플하거든.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치환하고 나면 끝나버리다 보니까 치환형으로 물어볼 거라면 공통부분으로 물어본 게 차라리 애들이 더 못 찾고 그래서 보기차식은 웬만하면은 전부 다 변형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변형형은 뭐 좀 이따가 이제 풀이하고 나서 오히려 방법을 설명하자 우리는 역순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뭐냐면은 문자가 여러 개 쓰여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사실 이 두 개가 아니고 나머지 3, 4, 5번은 사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치환형 치환할 수 있나? 없네. 없으면 문자가 여러 개인지 확인하자. 없네. 없으니까 5번으로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쨌든 문자가 2개 이상 쓰여 있어. 그 문자가 여러 개 쓰여 있는 문제들은 보통 공통인수도 제일 많다. 더 많다. 그런데 안 보였을 때 또는 그게 아닌 아예 이런 문제일 때는 뭐 해주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 하나를 잡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하지? 내림차순 정리를 하지.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은 답이 보입니다. 맞죠? 보통 어디로 넘어가냐면 공통 부분. 아니지. 공통인수 묶어주는 형태. 그 녀석으로 보통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2차식 처리하는 거. 근데 여기서도 생각보다 어려운 게 하나 있음. 뭐가 어렵냐면 문자가 여러 개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근데 x도 3차고 y도 3차고 g도 3차인 경우. 셋 다 3차가 되면은 어떤 놈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보일 때가 있어. 전부 다 3차, 3차, 3차면 그때는 차라리 식 변형을 해서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뭔가 보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면 순서를 다시 너희들이 좀 재배를 해. 내림차순 말고. 차라리 원래 주어져 있던 형태로 하든 아니면은 차수들 높은 놈들끼리 비교를 하든 예를 들어서 x도 3차 먼저, y도 3차 먼저, g도 3차 먼저 그 다음에 x, y, g에 대한 2차 항들을 좀 늘어나 보면 그때 뭐가 보이냐면 공통 인수가 보일 수 있음. 그래서 이게 3차, 3차, 3차일 때는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공통인수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내림차순 정리해도 안 보여서. 근데 이거는 보통 뭐냐면은 한 문자는 예를 들어서 2차일 때 x, y는 3차인데 g만 2차거나 g만 1차면은 그 녀석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100% 공통인수 보이고 차수가 높을 때 얘기하는 거야. 3차일 때 또는 4차일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너무 쉬운 거죠. 너네가 조립제법을 알고 있는 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이거는 x에 대해서 그냥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쫙 늘어나져 있는 그런 문제. 거기서 먼저 뭐 해요? 일단 그 식을 fx라 봤을 때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를 먼저 찾아줍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이 알파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조립제법을 하는데 여기서 알파를 찾는 방법 뭔지 아나? 예를 들어서 x 3승으로 시작해서 뭐가 늘어나져 있고 플러스 2가 있으면은 인수 정리했을 때 뭐 넣어봐? 1 넣어보죠. 마이너스 1 넣어보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0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넣어봐? 2 넣어봐요 또. 마이너스 2 넣어봐요 또. 그래도 안 되면 뭘 포기해? 안 되면 1, 2밖에 안 넘었잖아. 그래서 안 되면 3을 넣어본다. 넣으면 절대로 안 되죠. 거기서는 1, 2 넣으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만약에 넣어서 안 되면 다른 문제임. 다른 유형이야.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 3 넣는 게 아니라 이 새끼야. 자, 여기서 알파는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게 아니에요, 범아. 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볼까? 범아, x 3승 더하기 뭐 2x 제곱 뭐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하는 3으로 끝나는 함수가 있어. 아니, 함수래. 식이 있어. 자, 처음에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봤어. 0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 다음에 뭐 넣어봐? 그래, 그거잖아. 그래서 뭐 넣어보겠어? 뭐 넣어보겠냐고. 이거 헷갈리지. 안 해. 자, 힌트 더 줄게. 자, 여기까지 주어졌다. 뭐 넣어보겠어? 아이씨. 자, 알파 요 다음에 뭐 넣어봐야 돼? 1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나서 3이랑 마이너스 3. 자, 알파의 후보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때려 넣는 게 아니죠. 1 넣었으면 무조건 2 넣는 게 아니죠. 자, 일단 알파의 후보는 최고차의 개수 맞아요. 왜 말을 하다 말아 근데. 분모가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래서 방금 내가 x 3승 플러스 3이었잖아. 마지막이. 그래서 1 다음에는 3을 넣어봐야지. 그래서 요 상수항의 약수는 사실 또 잘 기억하는데 가끔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해야 되는 대상이 2x의 상수원을 시작해서 슉슉슉슉 해서 2로 끝났다. 그러면 x 일단 뭐 넣어봅니까?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은 당연히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뭐 넣어보죠? 2분의 1과 3분의 1도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도 넣어봐야지. 물론 2와 마이너스 2도 포함. 오케이? 그렇게만 딱 넣어보고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야 된다. 막 또 2 넣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또 3 넣고 하지 말고. 오케이? 그거는 넣어봐야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넣어보는 대상은 사실은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유형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두 가지 녀석이 더 있는데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하면은 얘는 사실 너네 학교 시험에서는 같이 섞여 나올 텐데 이 단원에 있는 거는 아니야.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해보시오. 이거는 어느 단원이게? 우연아?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이건 어느 단원? 복소수 단원은 아니에요. 어? 허수? 아니요. 복소수 허수 단원 아니에요. 이거는 2차 방정식 단원이야. 그래서 뭐?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x 마이너스 첫 번째 근 곱하기 x 마이너스 두 번째 근.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인수분해인지 방정식인지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같이 설명하는 것 뿐이지 나중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첫 번째 녀석은 계수가 대칭형.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드는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x3승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뭐야 3, 2, 1 아이씨 4승부터 4, 3,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거 1 넣으면 0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도 0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막 2 넣지 말고 뭐 하라고? 이유형으로 넘어가야지. 고차 방정식에서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던 그 녀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 항. 정 가운데 있는 항 누구? 이창이죠? x제곱으로 뭐 하셈? 묶어주셈.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래서 요놈과 요놈 가지고 오면은 x 더하기 x분의 1로 설명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2 잠깐 패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마이너스 4에 x 더하기 x분의 1로 가능하고 그럼 그 마이너스 2가 얘랑 해서 사라지니까 여기서 끝. 그 상태에서 요 두의 뒤에 있는 놈만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놈과 이놈으로 그러면 이제 여 앞에 있던 x를 x, x 하나는 여기다 분배 다른 하나는 여기다 분배 하면은 인수분해 끝. 요게 계수가 대칭형 인수분해지. 요 문제랑 그래서 인수정리 이용한 인수분해랑 계수가 대칭형이랑 구분해야 된다. 알았죠? 일단 시도는 당연히 인수정리 써보겠지.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뭐 2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해보면서 해보다가 딱 요 후보들만 넣어보다가 안 되면은 계수를 다시 한번 잘 봐. 근데 딱 보자마자 사실 대칭형인 애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딱 보자마자 계수가 대칭형을 먼저 안 보게 될 거야. 바로 보자마자 1, 2 넣고 있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알았죠? 끝! 여기까지. 요거 다 하면 이제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만 볼 건데 그냥 너무나도 대놓고 그냥 인수분해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너희들이 보자마자 잘 할 거라서 이 중에서 잘 안 보이는 것들이나 좀 내가 설명하고 싶은 보기차식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먼저 좀 볼게요. 근데 뭐 인수분해 단어는 너희들이 공부해봐서 알잖아.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 풀만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래서 빨리 하고 오늘 뭐 잠깐 쉬었다가 바로 복소수 넘어갈 겁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몇 번을 먼저 풀고 계시냐면 야,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몇 번 할까? 아니야. 이것도 기출문제 풀리고 싶다. 1단 439번 풀고 있어봐. 번호 좀 더 써줄게요.
이거 보이려나? 437번. 어렵네. 아, 하나만 딱 더 풀고 싶은데. 두 개가 보인다. 어쩌지? 두 개 하자. 433, 445까지. 네 개. 아, 이거는, 솔직히 나는 이 교재 예전에 썼을 때도, 내가 그때도 애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이건 좀 너무 심해. 437은. 자, 433 먼저 가자. 이거는 뭐 하면 돼?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수 자체가 너무 크니까. 맞죠?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대입하면 된다. 즉, 11을 뭐 t로 치환을 해도 좋고, 또는 11을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해도 좋고, 어쨌든 6승 마이너스 6승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합차부터 쓸까? 그럼 뭐예요? 12의 3승 마이너스 1, 12의 3승 플러스 1. t로 치환을 하는 사람들은 t 3승 마이너스 1, t 3승 플러스 1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녀석은 또 3승 빼기 3승으로 바라보고 얘도 3승 플러스 3승으로 바라보면 각각 인수분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12제곱에 플러스 12 플러스 1이고, 얘는 12 플러스 1에다가 12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고, 각각 계산하면은 뭐 소수들이 대부분이고, 한 개는 근데 인수분해가 더 될 거야. 인수분해가 아니라 소인수분해가 더 될 거야.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아무튼 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답을 쓸 때 근데 너네 구분하냐? 이게 얼마지? 144에다가 13 더하니까 157. 이게 소수죠. 그 다음에 얘는 13이고 얘 뭐야? 144에다가 11을 뺄 거니까 133. 얘가 뭐 나오지? 얼마지? 19 곱하기 7이냐? 오케이. 여기서 답이 뭐야, 얘들아? 답이 뭐야? 요 딱 5개가 답이죠. 소인수를 구하라는 말이 뭔지 아냐? 인수가 다른 말로 고치면 약수들이야. 근데 소인수는 서로 소인인수들을 구하시오라는 얘기라서 얘네들을 전부 다 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도 약수고 11 곱하기 13도 약수고 157 곱하기 13도 약수고 다 써야 되잖아. 그래서 소인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저 녀석들, 소수인 인수들 또는 서로 소인 인수들 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말이 안 나오냐. 그 다음에 437번이지. 이거는 왜 심하냐면 이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돼. 말을 해줘도 뭐 그래서 어쩌라고 싶을 거야.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전개해서 뭐 해봐야 안 보여. 내림표 정해봐야 안 보여.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갑자기 A 플러스 B를 하나의 문자 취급을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너네가? 나는 못한다고 봐. 그러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해. 이거를 지금 학생들한테 풀라고 하는 거는 심해. 자, 그러면 잘 봐. 앞에 있는 두 녀석은 내가 암산해도 되나? T 3승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로 바꿔도 되겠음? 그리고 뒤에 C 3승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고 뒤에 있는 녀석은 3에 얘만 T로 고치고 뒤에 있는 거는 B 플러스 C와 C 플러스 A로 고치는 거야. 근데 다른 녀석들은 일단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요 녀석 중에서 요식만 C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해봐. C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C 플러스 AB. 그거를 또 TC 플러스 AB라고 표현해도 되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로 전개를 해봐요.
얘네들 사라지지. 그럼 보이냐 이제? 개수 1, 3, 3, 1. 그래서 P 플러스 C의 전체 삼승이 됐어. 답은 A 뿔 B 뿔 C의 전체 삼승이에요. 이게 결론을 보니까 싶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난 다음에 만나도 한 달 뒤에 만나도 못 풀 것 같아. 사실 학생들은. 그렇지 않냐? 이게 뭔가 풀이가 기억나고 하는 게 자주 푸는 문제들의 풀이가 기억나는 거지 사실. 한 번 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 문제집이 조금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 아무튼 알겠죠?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본 적 없어요. 이 문제집에서만 봤어요 사실. 이게 원본이 뭔지는 알는데. 아무튼 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100% 질문할 거라서 그냥 풀어보라고 한 거야. 문제가 좋아서 풀어보라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됐죠? 그 다음에 439는 너무 쉬워서 생략할게요. 이 문제는 그냥 말로만 얘기할 건데 절대로 뭐 보고 가면 안 돼? 3961을 보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이거는 그 옆에 있는 수 15의 3승 뭐 3, 15의 제곱이 오고 똑같은 수 누가 반복된 이 지어도 되지. 15가 반복되니까 15를 t로 또는 x로 치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되는데 그 인수분해 하는 방식이 뭐야? 인수정리. 아마 마이너스 2 넣으면 아마 0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소인수분해 하시오 했던 것처럼 그 값 대입을 해보면은 인수분해가 슉슉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17 곱하기 233 둘 다 소수라서 더 이상 소인수분해 안 돼서 그냥 답은 바로 250 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45번은 이거는 뭐 어려워서는 아니고 별표 하나 요거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야. 너 잠깐만 230이 250이 아니야? 250인데? 앞에 거 방금 앞에 거 439번 너 왜 240 해놨냐? 도쌤 정태호. 난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250 맞지? 아이치. 깜짝이야. 240대 있길래. 자, 어쨌든 445번 요거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진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잘 기억해놔. 어떻게 풀면 돼? 결국 1창의 개수는 똑같죠? 2 아니면 마이너스 2. 저 2랑 마이너스 2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그냥 결국 2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뒤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한다 치면 1과 3 하면서 둘 중 한 놈에 마이너스 붙이잖아. 그때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얘가 플러스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 마이너스의 위치만 바뀌는 거지 사실 똑같죠? 어쨌든 두 녀석의 곱의 형태를 표현할 때 둘이 뭐 하냐? 한 놈에 의해서 빼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 그러면 A와 B의 차가 뭐가 되면 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좋으니까 2가 되도록 하는 그런 순서쌍들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때 얘네가 뭐야? A 어디 갔어? A 곱하기 B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1부터 100까지 가는 모든 자연수들 중에 뺐을 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모든 수들을 다 찾아주면 돼. 즉 뭐다? 1, 3, 2, 4, 3,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 곱하기 11까지 가기만 하면 되지.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끝을 내면 된다. 답은 9개. 근데 만약에 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슬리면 살짝 해보면 얘는 지금 곱이 홀수죠. 홀수는 1창이 마이너스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뭐 큰 곳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될 거고. 이런 경우는 x제곱에 마이너스 8인데 짝수일 때는 어디 갔어? 앞에 게 항상 플러스죠.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어디다가 작은 데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거야.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거랑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부호는 고민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9개라고 해주시면 끝납니다. 됐어요? 예. 끝 여기까지. 요 녀석에 아직까지 근데 최종 버전은 못 만났을 거야. 그리고 오늘 요거 숙제하다 보면은 기출편에 뒤에 있는 기출문제편에 지금 요 445번 같은 문제 내 기억에 맞다는 일단 내가 확실하게 넣은 건 세 문제야. 두 문제인가?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야. 그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자주 나온다는 얘기니까 요건 좀 잘 봐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말고는 지금 당장 뭔가 보여가지고 빨리 풀어보자 싶은 문제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이제 숙제를 풀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풀이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은 것 뿐이고 막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은 딱히 안 보이네요. 보기차식 하나만 풀고 싶은데 왜 보기차식이 안 보이냐 근데? 이건 복소수인데 이러면? 썩 마음에 안 드네. 어쩌지? 보기차식 문제 하나만 가지고 올까? 그냥 한번 물어만 보자. 자, 보기차식 그냥 기본명, 기본 문제. 얘들아, 인수분 해봐. 공식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 그렇지. 결국 변형을 하는 형태 다들 알고 있지?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되도록? 제곱식 빼기 제곱식의 형태가 되도록. 그래서 앞에 제곱식을 만들 때는 누구는 유지, 4차항과 상수항은 그대로 가야 된다. 우리가 변형을 하는 녀석은 누구? 반드시 2차항만 변형을 할 거야. 근데 그 다음 결과가 뭐가 되도록? 반드시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러면 얘 때문에 x제곱, 얘 때문에 1은 확실한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아직은 몰라. 근데 플러스는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일단 위에서 뭐가 나와야 돼? 2x제곱이 나온 건 확실하거든. 그때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그 뒤에 있는 녀석이 반드시 뭐가 되도록? 제곱식을 빼는 형태가 되도록. 그래서 계수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게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3x 제곱이 돼야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뭐다? 앞에 거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얘가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네.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1과 x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보기차식 항상 헷갈렸던 사람들은 요거 잘 기억해놔. 뒤에 식이 결국 이놈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거고 이 부호가 결정되기 전에 일단 얘는 무조건 2다라는 거는 꼭 알아둬야 되고 얘가 9였으면은 6일 거고 뭐 8이었으면은 16이었으면 뭔 소리야? 반대다. 16이었으면 8이었을 거고. 알았죠? 뭐 등등등. 보기차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보기차식 치환형은 너무 쉬워가지고 웬만하면은 뭐로 줄 거다? 변형형으로 줄 겁니다. 아셨음? 예, 뭐 그거 참고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인수분해 단원에 뭐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한두 개 있으면 더 하고 없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25번 있었네. 보기차식. 이제 보이네.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어디까지 했지? 인수분해 끝났죠? 자, 복소수로 갑시다. 복소수에서도 사실 설명해야 되는 뭐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사실 좀 한정적이죠. 자, 간다. 복소수라는 녀석이 갑자기 등장을 한 이유. 뭐 자연수에서부터 출발해서 0이나 음의 정수 포함해서 정수로 갔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해서 유리수로 갔다가 유리수에서 성격이 완전 이상한 다른 그냥 무리수 하나 섞어서 실수로 갔다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수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허수가 들어오면서 복소수가 생긴 거다. 그렇지?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수와 허상의 수, 허구의 수라고 해서 허수가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산이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웠었죠. 너희들이 수상 공수원 처음 배우던 시절에는. 그래서 어쨌든 실수가 가지는 성질이 뭐야?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겠지만 제곱을 했을 때 항상 양수 또는 0이 되는 놈이 이제 실수의 제일 대표적인 성질. 그러면 허수는 어디서부터?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을까? 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 요게 이제 복소수 허수에 대한 첫 출발이었지.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3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거는 뭔가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복소수를 설명하기 위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수 단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허수 단위 i라고 하는 녀석은 모임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뭐다? 말 그대로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3승 4승 하다 보면 i 거듭제곱으로 넘어가고 어쨌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복소수를 뭐 만든다? g를 만든다. a 플러스 bi. 자, 여기서 이제 뭐 단 a, b는 실수 이런 말이 붙겠죠. 그때 요 명칭 좀 얘기하고 가자. 이때 a의 이름이 뭐야? 범아? 아, 범 갑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드네. 호랑이 시기. A 뭐야 이름이? 실수 부분이죠. 그 다음에 B의 이름이 뭐예요? B의 이름이 허수 부분입니다. 가끔씩 이게 실수하는 애들 많이 봤다.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라 B만 허수 부분이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잠깐 서로 같은 복소수로 넘어가는데 이 서로 같은 복소수에서 뭐 설명하고자 하는 게 사실 뻔하잖아. 자, 기억. A 플러스 2i는 3 마이너스 bi입니다. 이면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이다. 참여 것이야. 찬주야. 참여 것이야. 네, 틀렸죠. 요거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뭐 서로 같은 복소수라고 할 때 A 플러스 bi가 C 플러스 di이면 A와 C는 같다, B는 D랑 같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거는 사실 그림 맞추기라서 누구나 다 알지. 여기서 너네가 강조해야 되는 건 단 A, B, C, D는 실수. 즉 지금 기억이 틀린 이유. A와 B가 실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이구. 그래서 요거 보기는 틀린 거다. 알았지? 요거 때문에 이제 참거짓에서 많이 틀리지. 저 A는 B, A는 C, B는 D. 저걸 몰라서 틀린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저걸 강조해야 된다. A, B는 실수. 여기서도 그래서 아까 요거 복소수 설명할 때도 단 A, B는 실수. 요 말을 사실 너희들은 강조하고 꼭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찾아봐야 돼. 알았음? 그 다음.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니? 요새. 다음.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연산하기 전에 혈례복소수. 혈례복소수라는 거는 역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일단 어떤 복소수 G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요번에는 단 A, B는 실수란 말 있는데 그냥 안 쓸게. 요 놈의 혈례를 말한다. 뭐야? A 마이너스 BI입니다. 이것도 이제 A, B는 실수란 말 없을 때 참거짓 조심해야 되겠지. 어쨌든 요걸 혈례라 부르는데 혈례인 놈들을 뭐 해보면 G와 G바를 뭐 해보면 더 해보면 뭐 나와요? 2A라는 뭐가 나왔어? 실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G와 G바를 곱해보면 연산은 좀 이따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아니까 배웠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뭐가 나와요? 역시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어떤 복소수 G1이 있었어. 그리고 또 다른 복소수 G2가 있었어. 근데 합도 실수가 나오고 곱도 실수가 나온다면은 반드시 뭐다? 그 둘은 혈례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 합과 곱을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복소수는 혈례밖에 없어요. 알았죠?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맞지? 역도 성립하는 거야. 혈례일 때 합과 곱은 실수지만 합과 곱이 되도록 하는 실수 그런 복소수 또한 합과 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복소수 또한 혈례밖에 없다. 알았지?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있다. 참고짓은 아니고 계산형인데 그거 기억하도록 하고 혈례 복소수 배우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인데 연산은 딱히 나는 설명을 안 하. 복소수의 연산. 덧셈이나 뺄셈은 마치 뭐 하듯이 마치 동류항 정리하듯이 그냥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셈은 사실 전개 말 그대로 그냥 전개 1차식 전개하듯이 하면 되고 나눗셈도 그냥 분모의 실수화만 기억하면 되지. 너희들이 이제 무리수들끼리 나누기 할 때 당연히 분모에 있는 놈 유리화 하잖아. 그런 똑같이 분모의 실수화를 하면 되고 분모를 실수화하는 방법이 뭐야? 혈례 복소수를 분모 문제에 곱해버리는 거지. 뭐 그런 거. 너무 시끄러우면 밖에 문 닫아. 에어컨은 켜놨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이제 복소수의 분류라고 하는 건데 이걸 본 사람은 많을 겁니다. 이 명칭 말고. 어떤 복소수 G, A 플러스 BI가 등장을 했을 때 단 A, B는 실수 있다. 그때 B가 0이라면, 0이라면 그 수 G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실수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면 I가 살아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일단 허수인데 그 허수들을 또 분류를 하죠. A가 0인 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 그렇지, 순허수라 부르죠. 그리고 A가 0이 아닌 거는 딱히 이름이 없음. 뭐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분류를 하는 이유는 알아야지. 왜 분류를 해뒀다? 항상 문제에서 뭐가 나올 예정이라서. 너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곱에 대해서 제공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뭐 돼? 재현아, 실수는 제곱하면 어떤 실수? 양수 또는 0.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나오죠. 그래서 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제곱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이 말은 그 수를 실수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고. 두 번째, 순허수는 뭐야? 제곱하면 음수잖아. 그래서 합해서 실수다. 알았죠? 그냥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곱해서 음수가 되도록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지. 어쨌든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제곱해봐야 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문제가 다음 복소수를 G라고 했을 때 G제곱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문제를 또 이제 기본적으로 만나는데 여기 책이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513번. 왜 안 넘어가? 마우스 어디 갔어? 513번. 슉, 아이씨. 요거 D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문제 만났다. 그죠? 그러면은 저 G를 뭐 하란 얘기야?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뭐 하란 얘기야? 순허수가 되시오. 맞죠?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래서 G가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I. 그래서 제곱이 음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순허수가 된다. 그럼 순허수가 돼야 되니까 실수분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그래서 1, 2 마이너스 인수분해 해주면 A는 마이너스 1과 2인데 답은 왜 마이너스 1 하나만 되죠? 보기에 없으니까가 아니라 2가 허수 부분은 0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 A는 절대로 1과 2가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나만 답이고 2는 생략. 그래서 순허수가 된다 했을 때 얘만 가지고 풀어서 틀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서술형 같은 거.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또는 2라고 답을 써가지고 틀려온다고. 이런 거 조심. 알았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G제곱이 양수가 되도록 이것도 G가 그냥 실수라고만 생각함. 0이 아닌 실수인데 그냥 실수라고만 생각해서 허수 부분이 0 되고 끝내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다. 이거 조심하자. 알았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살짝 응용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D 4승이 음수가 되시오.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멍 때리고 있다. 제곱 말고 4승이 음수가 되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배운 걸로 만들어 가야지. 그럼 G를 막 정리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치자. 어쨌든 이 녀석은 어떻게 풀래? 4승이 음수가 아니라 전체 제곱이 음수가 되자. 그래서 뭐야 이거. 요게 음의 실수 맞네. 음의 실수가 되자. 그러면 뭐부터 연산? 바깥의 거부터 연산해서 음수가 됐단 말은 이 속에 있는 얘가 뭐다? 순허수란 얘기지. 그럼 너희들은 제곱이 순허수가 되는 거는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죠. 요거는 배운 적 있지만 순허수가 되도록 배운 건 없지.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G가 뭐라고 했을 때 A 풀 BI 꼴이라고 했을 때 제곱을 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플러스 2ABI가 되는데 예? 마이너스잖아. 요게 되는데 이게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되네. 그래서 AB는 똑같거나 AB는 똑같거나 아니면 A와 B는 부호가 반대거나. 그래서 G는 무슨 꼴이어야 된다? A 플러스 AI거나
A-AI 꼴이면 되네.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지금 내가 설명했지만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알았죠? 또 한 번 더 응용한 거는 삼승의 음수도 있음. 삼승이 양수가 되거나.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 알았죠? 너희들이 생각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되는 유형 하나 있는데 일단 마무리 짓고 갑시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음수 제곱근. 이거는 이미 다들 외우고 있을 거라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풀 녀석은 아니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기본적으로 근데 뭐야?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당연히 그냥 루트 AB가 되는 건 맞습니다.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는 항상 이게 성립하는데 예외적으로 뭔가 등장하지. 너 누구? 뭐뭐뭐뭐뭐 1대. 이거 좀 이따 물어볼 거야.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하면은 그냥 합쳐지고 끝이 아니라 앞에 뭐부터? 마이너스가 붙는 게 있었음. 맞죠? 자, A, B가 어떨 때? 둘 다 음수. 똑똑하구만. 이거 잘 기억하시고, 물론 여기가 막 x에 대한 식으로 들어가면 0도 포함한다. 0이 돼도 된다. 그 x에 대한 식일 때는. 지금은 값이라서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누구 나누기도 해봐야죠.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기본적으로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게 맞습니다. B가 0이 아니면. 근데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옆에다 쓰자. D 안 모르겠다. 예외적으로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붙고 루트 B분의 A로 합쳐지는 경우 있을 거야. 언제? B가 음수 라고만 하지 말고 A는 양수. 알았죠? 즉 분모만 음수고 분자에 있는 놈은 음수가 될 때 루트 속일게. 그것도 내가 반대로 말했나? 아무튼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가 될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애들이 실제로 분모 쪽에만 음수라고 해서 틀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알았죠? 방금도 대답을 할 때 이게 분모가 음수라고 대답을 하잖아. 이게 풀이에서 나와 버린다고.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알았음? 그럼 여기서 왜 마이너스가 붙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사람. 왜 마이너스 붙어요? 둘 다 음수니까 I. 그래서 i제곱이 마이너스라서 거기서 생기는 거고 얘는요. 분모가 i니까 분모의 실수화를 할 때 I 곱하지. 그때 분모가 i제곱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다. 알았음? 자, 뭐 어쨌든 여기까지 복소수의 개념 설명은 끝.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거는 없음.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짜지고 가는 거지. 여기서 이제 너네가 좀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게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풀리고 싶은 건 529번. 자, 요거 하나 풀어볼래?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서 쓰면 안 된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쓸 필요가 없는 또는 쓰면 오히려 복잡한 풀이 D를 A 플러스 BI로 두고 푸는 풀이. 그거는 하지 마세요. 알았죠? 왜? 그렇게 두고 풀었니? 왜 이렇게 경기 일으키니? 아, 그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복소수에서 시간이 되면은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싶은 게 A 플러스 BI로 두고 푸는 문제와 그냥 푸는 문제. 두 개를 좀 구분을 해야 돼, 나중에 너희가. 그래서 식의 상태에서 끝내는, 그냥 저 D에 대한 식의 상태에서 끝내는 문제가 있고 A 플러스 BI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뭐 이거는 무조건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는 외워서 뭐 설명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일단 누구가 실수일 때 보통은 저렇게 분수식을 제일 많이 준다. 분수식 하나 주면서 뭐뭐뭐뭐가 실수일 때 그때 G에 대한 어쩌고저쩌고를 물어보는 참고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는 절대로 A 플러스 BI는 아니에요. 근데 풀이가 뭐냐면 두 가지 풀이가 나오는데 첫 번째 풀이는 교과서식 풀이, 이제 문제 해설지 풀이. 뭐냐면 실수의 성질을 씁니다. 실수의 성질이 뭐야 라고 하면 사실 뭐 한두 개는 아니야.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제곱하면 양수 또는 0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실수가 갖는 성질. 어디서 나온? 복소수에서 나온. 누구? 혈례를 만들면 자기 자신이다. 요걸 가지고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오케이? 그래서 좌변은 혈례 기호들은 전부 다 뜯어가지고 제일 안쪽까지 다 들어갑니다. 맞죠? 각각의 혈례. 1도 혈례가 씌워졌지만 1은 혈례 만들어 봐야 1이라서 생각한 거고. 그래서 얘가 뭐다? 1 플러스 G제곱분의 G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지. 그럼 요거 곱해주면은 G바 플러스 G바 G제곱. 는 요거 곱해주면은 G 플러스 G바 제곱. 뭐야 이거? 그지? 됐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주자. 좌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g제곱의 g바 마이너스 g g바 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g 마이너스 g바 뭐가 보여? 이거 g지바로 묶어주면은 g 마이너스 g바 보이겠죠? 뭔 말할? 여보세요? g지바로 묶어주면은 g 마이너스 g바 보이잖아? 예.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공통인수 묶었죠? 인수분해가 됐죠? 그래서 뭐야? g지바 마이너스 1과 g 마이너스 g바 는 빵. 근데 얘가 빵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얘가 빵도 되고 얘도 빵도 되는데 자 이거 돼 안 돼? 이게 되려면은 g와 g바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g가 실수란 얘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허수지에 대하여 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게 나오고 그래서 물어본 게 g지바는 1. 알았음? 두 번째. 나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풀어요. 내가 좋아하는 풀이는 따로 있음. 뭐냐면 내가 그래서 지금처럼 분수식으로 많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요 분수식이 실수래? 그러면 이걸 뭐 한다? 는 K라고 잡고 단 K는 실수를 붙여봐. 그러면 양면에 이거 곱하고 한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KG제곱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0이 됐죠. 1이 아닌데? 플러스 K구나. 플러스 K는 0이 됐죠. 됐죠? 자, 무슨 꼴을 뗐어? G에 대하여. 2차 방정식 꼴을 뗐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면 x에 뭐 넣으면 성립한다? g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게 뭐야? 한근인 거야. 근데 한근이 g라는 무슨 근? 허근이 생겼는데 개수가 k1k 실수잖아. k는 실수니까. 그러면 기억나죠?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 또는 켤레근에서 개수가 실수인데 한근이 허근이면은 다른 근은 뭐다? 켤레근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근과 개수 관계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K분의 1은 모르지만 두근의 곱은 알죠. 얼마? 1. 그래서 지지반은 1 하고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내가 좀 좋아하는 풀이. 오케이? 뭐 무조건 이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요런 풀이도 있으니까 참고는 하세요. 근데 지금 당장 이 풀이를 별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단원의 순서상 방정식 아직 안 해서. 그래서 요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문제집에서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나 뭐 학교 시험이나 등등등 다른 데서 보면은 단원 구분 없는 데서 보면은 이 풀이가 별해로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조만간. 알았음? 그래서 요 풀이도 있고 저 풀이도 있고. 왼쪽 풀이는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단순 연산이 좀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라서 나는 저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 어쨌든 두 번째 풀이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네, 요거 잘 기억해놓고 그건 나랑 수업했던 사람들은 하도 많이 봐서 알죠?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설명하고 싶은 유형의 문제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처럼 식으로 푸는 문제와 아닌 문제 구분해야 된다 그랬지. 자, 요거 볼 거야. 531번. 이거는 그냥 뭐 답을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처음에 또 제공을 하는 게 뭐예요? D제곱 플러스 G반은 0입니다. 맞죠? 저 식을 처리를 해야 돼. 어떻게 시작할래? G에 대하여. 방금처럼 G에 대한 식이나 또는 의미 가지고 해석할래? 아니면 A 플러스 BI를 대입할래? 문제에 A 플러스 BI를 줬으니까 무조건 대입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A 플러스 BI는 안 준 상태로 내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랑 B를 연결시킬 수도 있잖아. 식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 이 문제는 뭔가요? G제곱, G를 제곱을 했을 때 우변 넘어가면 마이너스 G바가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없어? G제곱이 G의 제곱이 G바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G바 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뭐? A 플러스 B의 대입형 문제. 알았음? 오케이? 그런 걸로 구분하라고.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이 풀이를 배운 녀석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여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520 몇 번? 9번처럼 이런 식으로 풀이를 배운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 아닌 것 또는 처음 보는 거는 다 대입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았죠? 또 다른 문제 한번 가볼까? 지금 책에
바로바로 내가 눈에 안 띄어가지고 잘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하지 말고 다른 교재를 할까? 잠깐만 찾아보고 안 되면 바로 다른 문제로 갈게요. 아씨,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매해. 자, 요거 하나 풀어볼까? 화면에 내가 띄워놓은 문제. 지금 보이냐? 다 가렸지?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요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마플 시너지 지금 다른 반 쓰는 교재거든? 간다. 요 식을 만족한대. 오메가 바가 뭐예요? 마이너스 G. 자, 그러면 오메가와 G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이거를 A 플러스 BI 뭐 C 플러스 D로 두고 풀래? 아니면 저거 자체를 의미 해석으로 들어갈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풀었더니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아이씨. 어떻게 들어가면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 A 플러스 BI 대입형이 더 빠르지 않냐? 그지 않냐? 그냥 말 그대로 뭐 하면 되잖아. G가 뭐라면 A 플러스 BI라면 그놈의 부호를 반대로 한 거랑 오메가의 켤레는 같다. 그 양면에 오메가를 씌웠다, 아니 오메가를 켤레를 씌웠다고 생각하면 이거잖아. 그지 않아? 그럼 오메가는 뭐야? 일단 요거 부호 반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그놈의 켤레.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실수 부분만 부호가 반대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켤레는 아니고 조금 느낌 다른 거. 맞죠? 뭐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I 대입형.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 문제 가봐. 이게 아닌데 어디야? 요 문제는 어떻게 풀래? 처음에 주어지는 게 뭐이? 이건 너무 쉬운데 지지봐. 똑같아. 뭐야? 그렇지. G는 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실수분, 허수분 구해서 허수분이 0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바로 그냥 식으로 푸는 문제가 분수식이 실수다 말고는 다른 것들이 지금 문제가 빨리빨리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쉬운 예시밖에 못 들고 있는데 저런 것처럼 그냥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있고 A 플러스 BI 대입형이 있다고. 근데 A 플러스 BI 대입으로 못 푸는 문제는 사실은 없어. 근데 A 플러스 BI를 대입했을 땐 너무 풀이가 길어지는 그냥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문제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구분하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너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재로 돌아가자. 제일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요 교재 쓰고 있는 반이 복소수가 바로 어젠가 끝났었는데 거기서도 제일 많이 했던 질문들이 요 문제 요런 거 이거랑 관련된 건데 이걸 지금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복소수에 대해서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뭔가 로테이션 반복성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거 가지고 계산형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냥 i의 거듭 제곱은 너무 쉽죠? 당연히 i의 1승은 i고 i의 2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i의 3승은요 마이너스 i고요. i의 4승은 뭐 나와? 1 뚝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i의 5승은 다시 i부터 시작. 그래서 1 나오도록 하는 놈이 몇 승인지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23승 구하세요 하면은 얘를 뭐 반복성을 나타내 4개마다 반복된다. 4로 나눈 나머지는 3. 그래서 뭐 i의 3승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그냥 이것만 또 구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들도 존재해. 이런 문제들 611번, 612번 같은 놈들도 존재하고 이건 조금 다른데 그 다음에 요거 614번 같은 문제들이 제일 대표적인 이거 이용하는 문제죠. i의 거듭 제곱의 반복성. 근데 i의 거듭 제곱만이 아니라 그거 말고 또 기억을 해둬야 되는 복수수들이 있거든.
첫 번째 1 플러스 i를 만나면 반드시 뭐부터 출발한다? 무조건 제곱부터 하세요. 2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도 그냥 만나면은 일단 제곱부터 하세요.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뭐야? 그냥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도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그냥 뭐야? 마이너스 i. 요 4개는 기억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보자 했던 문제가 몇 번이냐? 613이냐? 요런 거는 일단 첫 번째 요 녀석은 딱 보자마자 몇 승부터 출발? 무조건 제곱부터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2n승으로 주는 문제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지. 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일단 무조건 1 플러스 i 때문에 루트 2도 그렇지만 1 플러스 i 때문에 뭐 해야 되거든? 제곱을 해야 돼. 그래서 뭐 만들어? 2분의 2i니까 그냥 i 되겠죠? 이 녀석에 대해서 원래 이게 n이었다면 고민을 해야 될 거야. 2분의 n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무리수 지수 아직 안 배웠잖아. 유리수 지수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2n이야? 그러면 그냥 n승 씌우면은 2n승 된 거다, 맞지? 그래서 그냥 첫 번째 녀석은 i의 n승이 된 거예요.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2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로 뭐야? 그냥 마이너스 i거든.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2n승을 씌워주세요. 그럼 짝수승인데 앞에 마이너스는 의미 없네. i의 2n승 하면 되겠지.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이 n승으로 그냥 나오거나 했을 때는 얘 때문에 사실 좀 복잡하거나 문제마다 풀이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그런 류의 문제들에서 사실 너희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지. 그래서 뒤에 보면은 기출문제들 보면은 뭐 지금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출문제들 보면은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 사실 되게 질문 많이 나올 거야. 613번 비슷하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걸 내가 최대한 넣는다고 넣었는데 사실 다 내가 넣지를 못했거든. 지금 몇 개 없네. 너무 많이 넣으면 어려울까 봐 내가 몇 개 뺐는데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사실 너희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기출 문제들 많이 다뤄보고 풀어보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몇 개만 내가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보내줄게요. 그것들을 같이 좀 숙제로 풀어와 주세요. 알았죠? 많으면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몇 개 없네. 알겠죠? 바로 찍어서 같이 보내줄 거니까 오늘 숙제는 그래서 인수분해와 복소수 2개 다 풀어오면 됩니다. 다 해봐야 200문제가 조금 안 되더라. 지난주보다 훨씬 적은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 내가 아까 찍어준다 했지. 그것들도 추가 숙제로. 알았죠? 어이, 잘 가요.